안녕하세요, 비트고수입니다. 여기 설명을 이어가는 영국 출신의 트레이더 마크 어셀은 다른 트레이더들이 RSI, MACD 같은 대중적인 지표에 몰두할 때 시장의 자금 흐름을 직접 읽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가격의 움직임보다 실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야 매매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조지표 중에서도 MFI, 즉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의 분석 방식은 차트의 선 몇 개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세력의 자금 유입 흔적을 읽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매매 타이밍을 분석했고 그는 유동성의 해석자라고 불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크 어셀이 주로 활용한 MFI의 개념 그리고 실전 매매 활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더의 MFI 타점을 보완하고 볼린저 밴드를 함께 결합한 모션 MFI 지표의 활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구독자분들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숫자 5번과 모션 MFI라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확인되는 순서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MFI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FI는 머니 플로우 인덱스, 우리말로 자금 흐름 지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겉보기엔 RSI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RSI는 가격의 상대 강도를 비교 계산합니다. 가격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비해 MFI는 거기에 거래량까지 같이 반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올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이 실려서 올랐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MFI는 흔히 거래량이 포함된 RSI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시장에는 실제로 큰돈이 유입됐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가격이 크게 뛰어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순식간에 크게 뛰었는데 거래량은 평소와 비슷하다면 힘없는 상승입니다. 이는 흐름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잡아내는 지표가 바로 MFI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진짜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찾기 위해서 이 지표를 많이 활용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수식을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루의 고가와 저가, 종가를 평균낸 값을 씁니다. 이를 TP, 평균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을 곱해서 실제로 유입될 자금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돈이 순유입된 날과 순유출된 날을 비교합니다. 설정된 기본 기간은 14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MFI 값이 나오는데 결국의 핵심은 가격 곱하기 거래량은 뭐다? 자금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MFI 지표를 직접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는 코인,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전 세계 다양한 자산군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글로벌 차트 플랫폼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트레이딩뷰를 검색하신 뒤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MFI를 차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에 지표 탭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MFI라고 입력하시면 테크니컬즈 상단에 머니플로우 인덱스라는 항목이 뜹니다. 이걸 클릭해서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처럼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차트 하단에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0에서 100의 값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중심에 있는 50선은 기준선입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매수세가 우세하고 아래쪽에 있으면 매도세가 우세하다고 해석합니다. 상단선인 80을 넘어가면 과열 구간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20 이하면 침체 구간으로 돈이 너무 빠져나가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해석합니다. MFI의 요소를 알아봤으니 지금부터 MFI를 이용한 매매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법은 과열 침체 구간에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먼저 MFI가 20 이하의 침체 구간에 있다면 분할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건을 만족하는 타점에서 매수 진입하면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MFI가 80 이상 과열 구간에 왔을 때부터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면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MFI가 20이나 80에 진입했을 때는 바로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합니다. 그리고 MFI가 20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거나 80을 이탈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매수 포지션이나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MFI가 20을 이탈한 이 구간에서 바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추가로 하락을 해서 손실 구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잠시 포지션 진입을 보류했다가 MFI가 20을 다시 돌파할 때 이 구간에 맞춰서 매수 진입했다면 안정적으로 수익 구간이 이어집니다. 과매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FI가 80을 돌파해서 과열 신호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때 맞춰서 바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이후 차트는 고점을 갱신하고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지션 진입을 보류했다가 MFI가 80을 하향 이탈할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매매법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MFI가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고 해서 바로 흐름이 반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은 MFI가 20이하 과매도 자리에 진입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추가 하락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이때 MFI는 50을 넘어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MFI가 80 이상 과매수 국면에 진입했을 때도 차트는 이후에 추가 상승하여 고점을 추가 갱신합니다. 따라서 이런 신호만 보고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역추세 전략이 아니라 추세 매매 전략을 같이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릴 세 번째 매매 전략은 중심선 리테스트 매매법입니다. 이 방법은 고점에서 하락, 저점에서 상승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목을 공략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되돌림 반등 구간을 공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하는 차트에서 MFI가 80을 돌파하죠. 이후에 눌림목이 발생해서 중심선인 50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같은 시간 차트도 횡보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FI가 다시 50 위로 안착할 때 이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트는 이후 다시 상승해서 수익 구간이 발생하게 되죠. 반대로 하락하는 차트에서 MFI가 20을 이탈해서 과매도 국면에 진입합니다. 이후로 단기 반등이 발생하고 MFI선 역시 중심선 근처인 50까지 올라옵니다. 이때 MFI가 50을 완전히 이탈하면 그때 맞춰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에 차트가 하락하면서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과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이때 MFI는 오히려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다이버전스로 추세 반전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이후에 가격이 상승 반전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이때 MFI는 고점을 천천히 낮추고 있다면 하락 다이버전스로 추세 반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추세가 전환돼서 가격이 꾸준히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MFI는 돈의 흐름을 읽는 모멘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MFI는 겉보기에 RSI랑 비슷하지만 RSI가 가격만 반영한다면 MFI는 거래량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움직임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흐름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MFI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열 침체 구간이 나왔다고 해서 항상 반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상승장에서는 80 이상 구간 나와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반대로 강한 하락장에서는 어떻습니까? MFI가 20이 나와도 계속해서 빠질 수 있습니다. 즉 반전 신호만 믿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손실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짜 신호, 노이즈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횡보만 나와도 MFI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꺾였다가 올라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횡보 구간은 추세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직전에 중요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추세인지 반전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MFI가 20 이하 구간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과매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항상 반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 추세가 이처럼 강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MFI가 20 이하에서 장기간 머물 수도 있고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MFI가 발생하며 횡보한 구간은 반전이 아니라 하락 추세 속에서의 되돌림 구간, 다시 말해 추세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MFI가 80 이상 구간에 진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열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MFI가 80 이상에서 계속 머물 수 있고 가격은 고점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MFI가 80 이상인 구간에서는 하락 반전이 아니라 상승 추세 속에서의 단순 눌림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FI만 근거로 매매에 진입할 경우에는 손실이 누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MFI는 돈이 많이 몰렸구나 혹은 많이 빠졌구나 라는 신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에 활용할 때는 추가적으로 다른 보조지표를 결합해서 함께 확인해야만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MFI와 결합하면 신호 자체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기반으로 발전된 지표가 바로 오늘의 핵심인 모션 MFI입니다. 모션 MFI는 기존 MFI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호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이 모션 MFI를 소개하고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과 매매 활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션 MFI를 차트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모션 MFI 지표는 불필요한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기존 MFI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터를 적용시켜서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표에 스무딩을 적용하면 지표의 추세 전환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MFI 지표의 녹색 점은 매수 신호로 상승 변곡이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이 신호와 동시에 차트에서는 롱 매수 신호가 뜹니다. 반면 빨간색 점은 매도 신호로 하락 변곡이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동시에 차트에서도 숏 매도 포지션 진입 신호가 발생합니다. 차트에 보이는 녹색 배경과 상하단선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설정값은 기본값인 20,2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격이 평균 범위를 벗어나는 과열 상태인지 아니면 침체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5분봉, 10분봉부터 시간봉, 일봉, 주봉 등 다양한 타임프레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의 매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으니 구체적인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진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0분봉입니다. MFI 저점에서 상승 변곡이 일어나며 녹색 점 매수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차트에 롱 매수 포지션 진입 신호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전 구간의 캔들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터치하거나 이탈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닿지 않았다면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가 나타난 캔들은 반드시 볼린저 밴드 내부에 위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거나 이탈한 상태라면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차트에서는 이전 캔들의 아랫꼬리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발생한 캔들은 볼린저 밴드의 내부에 위치합니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신호가 발생한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가까운 저점에 설정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매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는 손절가 설정한 거랑 상관없이 진입 캔들 이후에 종가 기준 첫 음봉 발생 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때 매도 조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음봉이 밴드 중심선 위에서 형성됐을 때는 1차로 절반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잔량은 중심선을 이탈할 때 모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봉이 밴드 중심선 밑에 위치한다면
이때는 전량 매도합니다. 그래서 진입 이후에 첫 번째 음봉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죠. 이때 음봉은 중심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절반만 매도를 진행합니다. 남은 잔량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할 때 정리합니다. 이후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볼린저 밴드가 중심선을 이탈할 때 나머지 수익이 실현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가격이 크게 이탈하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했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벗어났습니다. 이후에 두 개의 양봉 캔들이 나왔고 매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신호가 발생한 캔들은 밴드 안쪽에 위치하므로 조건이 만족됩니다. 해당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우선 손절은 이전 캔들의 저점에 두고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이후 첫 음봉 캔들이 발생합니다. 첫 음봉 캔들은 중심선의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매도는 절반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보유합니다. 나머지 잔량은 중심선이 이탈될 때 매도합니다. 이후 중심선이 이탈될 때 수익이 실현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한 차트가 중심선을 넘어 반등하며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캔들은 밴드 안쪽에 위치하므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직후에 음봉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이때 음봉 캔들은 중심선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절반 매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잔량은 중심선이 이탈될 때 정리하면 됩니다. 이후에 종가 기준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큰 상승이 발생합니다. 상승 구간 이후에 횡보하며 중심선이 이탈될 때 남은 물량을 전량 수익 실현합니다. 이번 사례는 직후 음봉에서 절반을 매도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남은 잔량을 보유하며 매도함으로써 손익비가 극대화된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도 포지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하락 전환되면서 매도 신호가 확인됩니다. 매도 신호가 발생한 음봉은 밴드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따라서 음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가까운 고점에 둡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지션 정리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포지션 진입 이후에 종가 기준 첫 양봉이 발생할 때 물량을 정리합니다. 이때 양봉이 중심선 위에 형성된다면 전량 물량을 정리하고 중심선 아래에 있다면 1차로 절반만 정리합니다. 그리고 남은 잔량은 중심선이 돌파될 때 모두 정리합니다. 그러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이 진행되던 차트의 첫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양봉 캔들의 위치는 중심선 아래입니다. 따라서 절반만 1차로 익절을 하고 남은 잔량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돌파할 때 모두 정리합니다. 이후 크게 하락을 이어가다가 중심선이 돌파될 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크게 돌파하는 윗꼬리 양봉이 발생한 이후에 탄력이 약해지며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고 매도 포지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캔들은 밴드의 내부에 위치하므로 조건이 만족됩니다. 해당 음봉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하락이 크게 진행되다가 첫 번째 양봉이 발생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아래에 위치하므로 절반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지켜봅니다. 이후 중심선이 돌파될 때 모두 수익 실현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앞전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한 캔들 출현 이후에 중심선을 이탈하며 매도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음봉 캔들은 밴드 안에 위치하므로 조건이 만족됩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흐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크게 이탈했다가 첫 양봉이 발생합니다. 중심선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절반만 1차 익절하고 나머지는 흐름을 지켜봅니다. 이후 중심선을 돌파하지 않고 추가 하락이 발생한 뒤
최종적으로 중심선이 돌파될 때 수익을 실현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매매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손익비를 극대화하는 보수적인 매매 전략입니다. 이 조건이 만약에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신호에 따라서 단순하게 매매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손익비는 1대 1.5로 두고 롱 신호에 매수 포지션 진입, 숏 신호에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전략으로 짧게 매매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5분봉입니다. 빨간색 숏 신호가 발생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진입 캔들의 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 1.5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롱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캔들의 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 1.5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 이후에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때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후에도 매수 포지션에서 진입 후 수익, 그리고 매도 포지션 진입 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호가 교차를 해서 발생을 할 때마다 포지션에 진입하면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구간은 차트가 횡보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횡보 구간은 노이즈가 많아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터를 적용을 해서 정확도 자체가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션 MFI는 이처럼 기존 MFI의 단점을 보완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다양한 시간대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특히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개선된 지표를 구독자분들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표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유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하단에 내려오셔서 이와 같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카톡 대화창에서 숫자 5번과 모션 MFI라고 입력해 주시면 확인하는 순서대로 전달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